사실 마을 미디어의 성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을 미디어를 뭐 지역 언론의 하나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의 마을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를 들면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언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마을이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바라보기도 하시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쟁 기지로서 역할들을 마을 미디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다른 어떤 자리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다른 마을에 혹은 어떤 마을에 계신 분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노는 애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을 미디어는 혹시 또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들끼리 그냥 재밌어서 하는 애들이야 뭐라고 혹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기대하긴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놀이터 같아요. 판을 벌여놓고 함께하는, 그래서 뭔가 어른들이 즐거워하는, 뭔가 자신들의 오랜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어 지기도 하는, 지금 현재로 보면 어쩌면 이게 더 많은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지금 현재 마을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성격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로 이걸 하고 있다면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기대할 거냐? 뭐 이런 거겠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겠죠. 이게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들어오시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하시면서 등장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까지도 이 사업과 마을 공동체 활동과의 관계성, 연관성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뭐 언론으로서의 역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판과 감시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만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 이런 부분도 결국 마을 미디어가 이후에 지향해야 될 것은 분명한데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정보의 공유와 확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마을의 변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끌고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스펙트럼이 취미 활동, 어른들의 놀이터, 뭐 비판과 감시, 언론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사실 기대하는 것도 혹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하나의 일률적인 스펙트럼으로 둘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다.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자존감 회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들므로 인해서 그동안 취재당하고 찍힘을 당하던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구성하고 발언하고 이런 경험들이 주는 엄청난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주는 효과들도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과연 필요해? 마을 미디어가 정말 필요해? 뭐 예를 들면 이런 가장 많은 건, 아니 1인 미디어도 많고 팟캐스트 그렇게 많은데 마을 미디어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 왜 지원을 해야 돼? 라는 것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도대체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럼 아프리카 TV는 왜 지원 안 해? 팟캐스트 수천 개, 5천 개 넘는데 왜 지원 안 하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구별 정립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예술 동아리들은 어떤가? 물론 뭐 지원받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건 지들끼리 하는 그냥 동호회잖아. 동아리 활동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고 또 규정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책무라는 말,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가 지역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 예를 들면 그거는 아마도 언론으로서의 미디어로서의 기본 기능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 질문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 대다수의 마을 미디어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아까 얘기 드렸던 미디어로서의 언론인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지역 소식을 공유하는 건 있지만 예를 비판과 감시의 기능들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층위에서 사실은 논쟁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의심과 회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를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할 때, 예산을 늘리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저항이 존재할 때 이러한 저항 선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게 꼭 4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질 수는 없지만 서울로 보면 서울이 지난 2012년부터 공식화돼서 지금 올해까지 4년이 왔으니까 그럼 그렇게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었던 지난 4년간의 활동의 성과가 전혀 없나? 그렇지 않죠. 굉장한 성과들이 있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 아닌 그냥 누구나 남녀노소 가불병정 누구나 어떤 미디어의 어떤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욕망의 발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의 욕망은 뭔가요? 욕구가 뭔가요? 예, 이걸 저희는 공모 사업할 때 저는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뭘 하고 싶어하지? 예. 근데 그게 뭐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재미있긴 하지만 지속해서 할 만큼의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곳에서 서울 전역에서 개인의 욕망이 발현되고 있다. 어떤 이런 체계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인 방송과 이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혼자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음악 방송을 하는데 그걸 어떤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동작 FM에서 하고 혹은 성북 와보숑에서 하고 강북 FM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발제자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상 밖의 재미가 있어요. 그 기대 이상의 퀄리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지들끼리 이러겠지. 물론 격차가 많이 있지만 제가 본 저도 모니터링 계속 요즘 하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또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서로 지금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취업되고 있다 그럴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막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즐거운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공동체도 이게 즐거워지네. 그러니까 처음 이걸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공동체를 뭔가를 엄청 키워야겠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즐거워서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주변과 연결되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겠죠. 예, 너무 어려워요. 예,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 물론 DJ 하시는 분은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그것도 예를 들면 대본을 쓰셔야 되잖아요. 네, 그걸 편집해야 되죠. 또 나중에 올려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영상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근데 또 누가 듣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지? 왜 피드백이 없지? 예,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죠. 저희가 팟빵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냥 제한적인 플랫폼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와의 연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의 욕망과 공동체의 욕구가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기들끼리 노는 애들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건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각자의 방송들을 하는 거지만 공동체가 꾸려진 거잖아요. 어떤 방송국이 꾸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뭔가를 해보겠어라고 하는 게 마을 미디어는 아니고요. 혼자 하는데
혼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쨌든 어떤 공간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운영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를 들면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냐 그들이 쏟는 그런 하루 몇 시간의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운영 책임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가 2년 왔는데 3년 왔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데 재밌는데 어떻게 이걸 계속하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람을 어떻게 더 끌어들일 거지? 어떻게 더 확장하지? 후원회원은 어떻게 할 거지? 라고 하는 문제가 벌써 오고 있죠. 3년 되고 4년 차 되고 나니까 물론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된다. 제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썼다가 저희 스태프들이 안 된다.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바꿨어요. 예, 전쟁. 너무 쌀벌한 것 같아가지고 프레임을 바꾸자. 좀 이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능성은 하긴 했어요. 저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지만 지난 4년간의 경험이 주는 활동의 경험이 주는 뭐랄까 희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의 수치들이 분명히 보이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하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결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확장을 위한 그 조건은 있지만 토대가 되게 부실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들어오는 공적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근본부터 이렇게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들을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적이고 시혜적인 어떤 정책. 예를 들면 그러면 시장님이 바꾸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시장님이 바뀌면 이 정책은 없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취사 선택되어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구나 누려야 되고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이 처음부터 공교육 시스템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공공의료가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지난 5월 며칠 날인가에 주택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예, 주택 공급만 얘기하는 정부 정책이 주거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예, 이제는 주택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거 복지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다면 소통과 관련해서도 왜 그것이 선택적이고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만 누리는 권한이어야 돼? 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 사람들과 주고받는다는 거, 표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 존엄성의 문제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자유권의 1세대에서 사회문화적 권리로 넘어가고 다시 집합권으로 평화권으로 성수저의 권리로 넘어가는 이런 인권 개념들을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제4세대 인권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정보와 어떤 소통의 자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표현되는 분들도 있고 또 정보 인권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 21세기에 과거 20세기에 구성되어 있었던 기본적인 권리 개념들을 넘어서는 권리 개념들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미디어 재벌, 미디어 독재들이 판치는 이 속에서 우리의 소통의 권한들을 어떻게 확보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구축해 놓으면 예를 들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가 와서 바꾸고 누가 와서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공교육 없애 이러지 않잖아요. 다 사교육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의료보험 다 없애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뭔가 논의하는 새로운 실천들이 사회적 어떤 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적 권리를 시민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적 시민의 권리로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적 구성 협의 틀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저는 제도적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의 전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 기본권, 뭐 그것이 기본권, 미디어 기본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걸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언해야 되고 선언에 따른 후속적인 뭐 지원 조례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로 한정해 보자면 지금 뭐 주무부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어떤 전담 부서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 과제로는 뭐 주체 확장, 콘텐츠 확대, 플랫폼 구축, 인프라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과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제들의 일부는 지금 뭐 시행돼서 극복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후에 저희가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뭐 이런 정책적 문제만이 아니라 주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동체의 발견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 미디어 주체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상호 소통, 그다음에 연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민을 마을 미디어와 활동을 하시는 주체들도 이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인과 마을을 연결하고 또 마을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작은 균열을 내는 아주 조그만 활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다줄 효과들은 굉장히 저는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미디어가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을 미디어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마을 미디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권한으로 모든 분들이 선택적인 어떤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마을 미디어 활동이 그런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과제나 또 이후에 논점들은 뒤에 오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재밌으셨죠? 예. 뭐 제가 다시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렇게 마중물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 했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뒤에 지금 이제 세션 1 이어서 변화를 만든 마을 미디어, 그다음에 세션 2가 도약을 꿈꾸는 마을 미디어 이렇게 지금 네이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션 1에서 지금 세 가지 사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이게 변화를 만든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꼭 담아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앞에 이주훈 센터장이 얘기했던 그 키노트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면서 쟁점이나 심화를 시켜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션 1 세 분 발표 중에 첫 번째 발표하실 분입니다. 수원 영상 미디어 센터 커뮤니티 지원팀의 조윤영 팀장 대행님 나오셨습니다. 수원 마을 미디어로 놀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서봐서 굉장히 좀 떨리고 부끄럽고 합니다. 네, 저는 수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윤영이고요. 예, 오늘 발표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미디어센터가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팀들을 매체별로 좀 나눠서 영상 매체와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막 수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계였으면 내년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다른 미디어 센터들과는 조금 시작하는 점이 달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시에 이제 뭐 120만 도시에 미디어 센터가 없냐, 이렇게 미디어 센터를 좀 건립해 보자 이렇게 시의 정책에 의견을 내고 이를 이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랑 언론인 그다음에 이제 사회 단체들이 좀 결합을 해서 미디어 센터의 건립을 이뤄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3월에 개관을 시작으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뭐 이제 시작의 결이 그랬다 보니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재원들을 좀 조사하는데 산발적으로 많은 미디어 활동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라디오를 그냥 블로그를 통해서 운영하시면서 활동을 하셨던 인권단체의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원엔 약간 전통시장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스피커들을 설치를 해서 같이 마을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는 팀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작하면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안도감이 있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막상 개관을 하고 이제 마을 미디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 그거는 저희의 핑크빛 로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간 이제 미디어 매체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생소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 활동들의 어떤 홍보 수단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나 이런 고민 끝에 이제 많은 인원들은 아니지만 몇몇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 사례들을 조금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면서 한 5회 정도 간담회를 끝으로 저희가 9개 마을이 모여서 이제 마을 미디어 제작 멘토링 교육 과정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그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총 9개 마을에서 라디오와 영상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제작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해 보았고요. 2014년 한 3개월 동안 과정 동안 저희가 영상 한 24개, 라디오 한 5개 정도를 만들면서 아주 소소하게 축제나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사람들을 익혀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2014년 마무리를 하고 2015년 본격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은 한 8개 마을 정도 됩니다. 약간 구분을 해보자면 행정구역상으로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층별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조금 중심으로 말씀드릴 다울 마을 같은 경우는 저기 중간 부분에 좀 위치하고 계시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우선 다울 마을은 저희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을 먼저 시작한 팀은 아니었고요. 수원이 한 2010년부터 해서 한 5년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오래 지속하고 있어서 그 활동을 먼저 시작하셔서 이렇게 지역의 공간을 만들고 문화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많이 진행하고 계셨는데 저희 이제 미디어 센터가 생길 그쯤에 다른 공공기관의 공모 사업을 받아서 다큐멘터리 제작 교실을 한번 하셨었대요. 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이제 그 재미가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좀 쏠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미디어 센터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저희랑 2014년에 라디오 수업을 같이 들으셨어요. 라디오 수업을 같이 들으시고 올해는 다른 분들 주부 한 40대 후반 50대 중반 정도의 주부님들이 함께 4분이 함께 모여서 저희랑 이제 영상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컴퓨터 전원을 어떻게 켜요? 막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신데 지금은 한 오랫동안 저희가 1년 과정의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동안 한 6편의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는 이제 만드는 거 이외에 내년에는 이제는 진짜 마을 미디어가 뭐지?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시는 단계까지 오셔서 저희와 이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거 외에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에서는 제가 이걸 넘기고 했었어야 되는데 안 넘겼네요. 네, 죄송합니다. 수원에서는 이제 다울마을 외에도 여러 이제 영상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특징적인 분들이 계신 팀들을 말씀드릴게요. 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원에서 여성분들이 하는 사회 조직 수원 여성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저희랑 결합한 팀들인데요. 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 워낙 사회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어서 지역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뽑아내시고요. 그것들을 뽑아내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작은 상용회들을 본인들이 많이 개최를 하셔서 이제 뭐 만든 것들로 보고 그것들을 쟁점화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오소리 낭독자 같은 경우는 수원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데서 소리 낭독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랑 결합을 하셔서 상반기에는 영상 작업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라디오 작업을 하시는데요. 영상 작업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의 접촉면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마을 미디어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배리어 프리기 버전으로 재생산해내면서 조금 더 넓은
그런 소통을 조금 꿈꾸고 계십니다. 왜 자꾸 힘들지? 네, 저희가 2015년 마을 영상 활동 현황을 조금 도표로 보기 쉽게 나타냈는데요. 총 8개 팀에서 제작 콘텐츠가 한 57편 정도가 나왔습니다. 꽤나 잘 나왔죠.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다 조금 이렇게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짬나실 때 한번 저희 swmedia.co.kr로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or.kr이랍니다. 저희 혹시 발제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태그 달아놨으니까 짬나실 때 들어와 보세요. 다음에는 라디오 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구성은 약간 비슷하고요. 이 팀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맘의 아름다운 라디오 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얘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돌아갔네요. 수원맘의 아름다운 라디오는 약간 지역적 기반은 아니고요. 수원에서 한 3살, 4살짜리 꼬맹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네, 3살, 4살짜리 꼬맹이들 엄마들의 모임인데 저렇게 아기 모유 수유까지 하시면서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계시고요. 현재는 가장 활발한 라디오 팀이라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기대 아닌 기대고 치대면 치대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되게 다양하고요. 근데 저 엄마들이 이제 뭐 그림책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림책하고 육아가 가장 큰 테마로 뭐 이야기 나누어지고 있고요. 뭐 동네 이야기, 수다, 뭐 수원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시부모님 씻기 이런 것들 코너로 만들어서 지금 3가지 코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가지 코너가 더 개발이 되어서 4가지 코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까지 에피소드가 한 9개 정도 팟빵에 뜬 것 같고요. 조회수는 30개에서 40개 정도는 되는데 좋아요가 3, 4개밖에 안 돼서 우리 남편들만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도 10개는 넘을 텐데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는 저희는 아직은 영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저희가 한 2팀 정도 더 있었는데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개점 휴업 중인 팀들이 한 2팀 생겼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원만 포함해서 총 4팀입니다. 다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온라인 진행보다는 오프라인 진행을 많이 하시는 팀이고요. 작년부터 저희랑 결합해서 진행했던 광교의 다락방하고 인계동의 다울마을의 혼합체 팀이에요. 그래서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수원에 있는데 거기서 음악방송, 저녁에 음악방송을 매번 녹음해서 내보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계동의 나혜석거리라고 예술가들이 이제 뭐 오픈 마켓 같은 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장비 들고 나가서 오픈 라디오 행사를 쭉 진행하고 계세요. 오소리 낭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려프리 버전으로 재생산하는 그 팀인데요. 본인들에게는 영상보다는 좀 라디오가 맞지 않겠냐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라디오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소리 낭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있는 점심시간이라는 테마로 뭐 이제 복지관 얘기랑 그다음에 뭐 이제 사람들 얘기와 그다음에 뭐 초대 손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지속적으로 넓혀가면서 복지관에서 점심시간에 그 녹음된 것들을 조금 틀 수 있는 녹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1월부터 조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메탄 청소년 진로 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한 3년 정도 메탄 신문이라고 지역 신문을 하고 계시는 팀들에서 약간 마을 미디어 종편을 꿈꾸시면서 이렇게 확장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동네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오픈 라디오도 하고 마을에서 행사하는 여러 곳에 조금 나가서 이렇게 직접 대면을 좀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마을 안에 공간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정말 마을 미디어의 종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2015년 저희 수원 마을 라디오 활동 현황입니다. 리스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6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칠보산 마을 꿈꾸는 라디오와 울긋불긋 뿌테추 조원시장 라디오가 약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라디오 방송이긴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반기에서 잠시 휴업 중이고요. 총 제작 콘텐츠는 23개, 그다음에 오픈 라디오 12회에서 1년 동안 조금 바쁘지만 조금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작년 올해 하면서 저희 활동했던 내역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제 편원장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고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미디어 센터도 처음 생겼고
마을 미디어 활동도 처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엮어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정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다른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도 모두 함께하는 고민이시겠지만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 활동들을 지속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조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중간 지원 조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 콘텐츠 유통 채널 개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었는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모든 사람의 고민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듣고 어떻게 소통을 나누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고민들이 저희에게도 있고 특히 라디오보다는 영상이 그것들이 조금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상영회 이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오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지역과 조금 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막 시작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개발이 되고 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및 장비 사용 설계는 저희가 10월에 저희 미디어센터 정책 포럼을 했는데 마을 미디어 활동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니네 장비 너무 무겁다. 야, 이거 어디 무서워서 쓰겠냐. 전원도 못 키겠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금 어깨에 힘을 빼고 장비에도 힘을 빼고 이제 좀 마을 활동가들이 좀 편하게 미디어센터 드나들면서 쉽게 만들고 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볼까 하고요. 마지막은 약간 영상 매체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얘기이긴 한데 생각보다 라디오는 만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쉬운데 영상은 드는 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지나지 않으면 너무 많이 힘이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조금 마을미디어 강사님들과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뭐 아주 고퀄의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 팀도 있지만 없는 팀도 많기 때문에 없는 팀에서 좀 그렇게 쉽게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쉽게 소통하고 사람들이 조금 어렵지 않게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금 커리큘럼 개발에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제가 끝이 났고요. 저희가 처음에 마을 미디어를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조금 많았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받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수원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센터장님 기조 발표 듣고 이제 수원 사례를 들으니까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 발표에 다 지도가 나왔잖아요. 지도가 나왔는데 수원도 보니까 어쨌든 뭐 마을 미디어 운동 또는 뭐 지역의 뭐 마을 만들기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던 어떤 단일 집단이 마을 미디어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1단계 도약을 한 다음에 2단계 확산 전략을 써서 저렇게 된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마을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잘 몰랐던 분들도 포함되어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미디어 가지고 아까 미디어 마을 미디어 이런 거를 이렇게 각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데 그 다양한 주체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뭐 관과 민이 어쨌든 해가지고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점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이것이 수원에서 어떤 자원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은 이제 아마 다 겪으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개별 마을 미디어들이 있는데 아까 좋아요 얘기해 주셨지만 개별 마을 미디어가 갖는 이펙트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몇 명이 듣냐, 몇 명이 좋아요 눌렀냐 보통 이렇게 평가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저게 다 연결된 것 자체로 만약에 수원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저렇게 연결된 지도 자체로 저 마을 미디어들이 각각의 그 4개 자치구에 포진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영향력들을 함께 행사하는 저게 네트워크가 되느냐로 만약에 읽어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각각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이펙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연결된 지도가 갖는 어떤 임팩트, 영향, 충격 이런 것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앞에도 나왔었고 뒤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션 2입니다. 세션 1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동작 FM 3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비전 찾기
동작 FM의 양승열 방송국장님 예, 이미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동작구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 라디오 방송국 팟캐스트형 마을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양승열입니다. 네. 이제 지금 그 섹션 1의 주제가 그 변화를 만드는 마을 미디어에 대한 뭐 이렇게 사례들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뭐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뭐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저희 동작 FM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상태라는 건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3년이 되었고요. 2012년 가을에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3년, 14년, 15년 현재까지 지금 3년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막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직 작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 또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첫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그냥 먼저 잠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냥 변화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사실은 저희 동작 FM이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포 FM이나 관악 FM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고 오래된 그런 뭐 지역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도 물론 아니거니와 또 뭐 지역의 성북구처럼 뭐 지역 그 지자체의 큰 의지와 뭐 관심이 있는 곳도 아니거니와 네 그리고 뭐 지역의 미디어 센터 내지는 뭐 민원연 같은 조직이 있는 곳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결론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전무했던 황무지 같았던 곳이라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달려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12년 가을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그 황무지 같았던 전무했던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주민 라디오 제작 교육을 열었고요. 이제 시작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시겠지만 교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 기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떤 이제 성과들 나오느냐의 큰 그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 교실 여기에 1기에서 떨어졌었어요. 네. 떨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2기에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1기 때는 동작구에 이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연대 협력 단체들 즉 지역 네트워크가 되게 부족해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좀 평가가 있었고 사실은 그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물론 지역구,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뭐 그 전부터 이제 뭐 독립여관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그 마을 미디어가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기 때 탈락하고 나서 이제 그 2기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작구에 있는 모든 단체들, 지역 모임들, 뭐 도서관, 무슨 작은 단체 이런 곳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과정 하려고 하는 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득의 과정이 있었고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다면은 뭐 많은 것들을 협력해주겠다, 해보자,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2년 가을에 처음으로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15차시 무려 3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 교육이 진행이 됐었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무엇도 없는 이제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있는 게 있었어요. 네, 너무 없으면 이렇게 서운하잖아요. 사실 이제 동작구 또 바로 옆에는 다행히도 이제 관악구, 관악 FM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또 그런 뭐 정보, 기술, 교육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아마 없었다라고 하면 첫 시작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종 한 10분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이 교육을 거쳐서 이제 수료를 했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2013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화면들은 이 사진들은 이제 그때 저희가 교육했던 2012년 가을에 교육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뭐 마을 학교, 어린이 도서관 이제 야간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단체들에서 여기 써라, 마음대로 편하게 써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고 그게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큰 시너지가 됐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방금 말씀드린 관악 FM에 직접 지역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함께 찾아가서
이게 정말 그 공동체 라디오구나. 아, 이런 곳에서 관악구 지역 주민들 정말 160명 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 직접 보고 느끼면서 뭔가 이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그림 이런 것들을 좀 그려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15주 무려 3개월이나 되는 그 긴 교육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육 끝나고 뭐 할까요? 네, 교육 끝나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동작구 마을 라디오 방송국 만들기에 대한 이런 집담회 이런 것들 가졌죠. 그래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들, 이 교육을 받아보니 어떻다라는 무엇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동작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모아지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해 2012년 그해 이제 12월 달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과 수료식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항상 이 과정, 마지막에 이 과정들은 항상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인데요. 이제 뭐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뭐 성취감, 어떤 뭐 동기 이런 것들이 강하게 부여되는 것도 있거니와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동대문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뭐 성동도 있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일종의 하나의 선포식 같은 거죠. 네. 자, 지역 주민 10명, 15명이 라디오 교육을 들었고 이러한 그 방송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방송 프로그램으로 뭐 성동 FM, 온동네 라디오, 동작 FM 이런 곳에서 저희가 한번 직접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떤 변화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표정들이 다들 심각한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공개 방송과 수료식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또 모여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그 전체 회의를 가졌던 모습이고요. 이제 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 2013년 1월에 동작 FM의 개국 뭐 시기와 방법 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앞에 그 설명을 드릴 테지만 뭐 동작 FM에 대해서 이제 뭐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승열이 하는 거 아니야? 양승열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섹션이 뭐 변화를 만드는 마을 미디어인데 사실 그 변화라는 게 이제 정말 전무했던 지역사회 이런 마을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이제 그래서 2013년 1월에 동작 FM이 개국을 했고 이제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임의단체라고 하죠. 예, 이제 뭐 세무서에 신고해서 간단하게 통장 정도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무급 상근 활동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2013년 정말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은 어쨌든 동작 FM에서 일을 하지만 동작 FM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은 제로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도 지금은 조금 더 좀 바뀐 상황이 있고요. 이제 어쨌든 상근 활동가가 있었고 또 이제 공유 공간이 있었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 돈이 필요하잖아 내겠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한 달에 10,000원 조금 괜찮으신 분들 2만 원씩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내겠다. 그래서 전기세라도 뭔가 필요한 마이크라도 구입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전체 회의나 그 집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승열이 하는 게 아니고 양승열의 지갑을 여는 게 아니고 참여했던 분들이 본인이 즐겁고 느끼는 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마친 10명들이 주축이 돼서 일기를 만들었고 2013년 1월 16일 날 정말 그 대망의 이제 첫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매주 7개의 방송, 10명이 만드는 7개의 방송들이 이제 제작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지금은 팟캐스트형 마을 라디오지만 당시에 첫 시작할 때는 이제 다음 TV팟, 그러니까 유튜브와 똑같아요. 이제 영상이죠, 동영상.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진을 깔고 저희 오디오를 입혀서 이제 그렇게 다음 TV팟으로 이제 송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참여하는 분들의 굉장히 큰 만족과 보람과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이 나고 하면서 이제 또 참여하고 싶다. 언제 또 교육이 열려지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2기 교육을 자연스럽게 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그렇게 방송국을 만드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규모가 커지고 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열었고 참여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뭔가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시즌 2, 네, 동작 FM 시즌 2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기존의 member 또 새로운 멤버들이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그 원하는 니즈, 그 욕구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제안서,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6편의 방송이 8편으로 늘어나고 전체 참여자 수는 이제 8명에서 20명이 되고, 그러니까 한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1인 방송이 5인 방송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요일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요. 네. 사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마을 미디어, 마을 방송국을 만들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요구되는 게 크게 자립이잖아요. 자립. 어떻게 자립할 거야? 가능해? 예,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제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운영 체계, 그리고 사실 상근 인력, 공간,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시나 구 차원의 어떤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 뭐 초기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각각 그 마을 방송국, 마을 라디오에서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자립의 모델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 FM이 이제 뭐 안정적인 방송 및 지역 사회 연대 활동,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지점들일 것 같고요. 사실 내일 있는 시상식에서 저희 동작 FM의 주민 DJ 중에 한 분께서 동작 FM은 삶의 놀이터라는 주제로 이제 그 맛봄시 3분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오시면은 더 이렇게 미시적인 어떤 삶의 그 마당에서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도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동작 FM은 이렇게 매주 10편의 방송들이 정기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음악 방송, 교육 방송, 역사 방송, 청년 방송, 청소년 방송 등등등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말 단순하게 방송 제작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의 청소년들, 그리고 지역의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엄마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런 그 문화인들, 예술인들, 인디 뮤지션들, 여기 이제 그 저희 동작구에 있는 대학교가 크게 2개, 뭐 숭실대, 중앙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지역 문화제의 이제 장면이고요. 이제 지역에 있는 뭐 그 한 3만 명 정도 조합원이 있는 그 조합제 소개된 것, 그리고 이제 가가호 배달되는 그 구청 소식지에 보도된 것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계속 그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동작 FM이가 뭘 해보고 싶다. 동작 FM에 제안해 보자.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뭐 작은 축제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큰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게 있고요. 이제 뭐 또 다양한 교육들을 실행시키고 있고, 또 이제 구청, 사실 또 지자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센터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키노트 하실 때 언론이냐,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사실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제 작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구청장들 필요할 때 와서 뭐 초대석 이런 것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제 뭐 전직 구청장, 현직 구청장인데 이제 작년에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직 구청장이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굉장히 큰 건설 사업을 기획했었어요. 노량진에 천문대를 짓는다. 6층짜리. 노량진 한강 옆에. 엄청나죠. 그걸 사실 동작 FM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미디어 오늘의 정철웅 기자님께서 오셨는데, 미디어 오늘에서 그런 것들을 또 보도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된 사람한테 이제 뭐 전화도 하고 기사화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공론화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동작 FM이 또 자치구청과 협력하면서 만들어낸 뭐 이렇게 페스티벌, 음악회, 뭐 이런 것들, 작은 것,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혁신 교육이 굉장히 대세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동작 FM 이제 성인만이 아니고 이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쪽 방송들이 있고요.
이제 올해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동작 마을 TV에서 이제 라디오에서 확장된 이제 영상 그리고 책, 책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또 올해 마찬가지로 이제 또 그 미디어 오늘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글쓰기 교실. 사실 글쓰기가 미디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10주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역 사회 주민들이 동작 FM이 꼭 방송 제작이 아니어도 와서 이렇게 어느 때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계속 시간이 없어서. 네. 사실은 그 지역 사회 안에서 동작 FM처럼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이렇게 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지금 보여드린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좀 이런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쳐나갈지, 바꿔나갈지는 이제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이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지역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전 작업의 중요한 좀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기 올해 가을에요. 그 세계 그 창조 도시의 권위자가 이제 찰스 랜드리라는 사람이 서울에 왔었어요. 그래서 동작구를 비롯한 4군데를 갔거든요. 그때 저기 잠깐 나왔던 성대골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찰스 랜드리가 뭐 자치구마다 다 다른데 그 저 동작구의 성대골에 있는 어머니들, 젊은 활동가들을 만나고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신기했었나 봐요. 근데 오늘 양슬령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는 뭐 좀 있는 무슨 미디어 관련된 모두 없는 그게 되려 그 동작에 있는 어떤 성대골이나 동작 FM의 어떤 저런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에너지를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해야 될 거에 집중해서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지금 프로그램 레벨로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서 근데 저걸 달리 좀 뒤집으면 약간 보통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할 때 참여화 정도가 있고 조직화 정도가 있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이제 자산화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그 3년 그러니까 큰 변화를 위한 3년간의 사전 준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건 달리 보면 그 이 풀뿌리 밑바닥을 다지는 거버넌스 조직화의 어떤 매뉴얼 같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 뒤 3년 뒤에 굉장히 큰 야망이 있는 게 아닐까. 그 발표는 안 해주셨지만 굉장히 저걸 들고 뭘 이제 동작에 뭘 치려고 하는 걸까. 하여튼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세션 1의 마지막 3번째 사례입니다. 경남 부산인데요. 부산 지역 마을 미디어의 오늘 그리고 다음.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 마을 미디어 연구소 정수진 소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늘 KTX 타고. 오늘 발표를 하러 오면서 그 동네 마을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선진지 탐방을 가시더라고요. 꼭 프로그램 안에 선진지 탐방이 들어 있어요. 예. 부산 지역에도 지금 마을 만들 사업이 한창이라서 제가 오늘 선진지 탐방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일단 마을 미디어 관련해서 부산은 여러분과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사실 뭐 선진지의 반대말을 치면 후진지인데 사실은 제가 와서 배워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실까 궁금했는데 개별적인 사례보다는 지금 부산의 전체적인 상황과 과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공감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 부산 지역에도 마을 미디어가 있습니다. 예, 마을 미디어가 있고요. 일단 2015년 한 해가 부산에서는 아마 마을 미디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는 마을 미디어란 단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저희끼리만 썼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마을 미디어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꺼내놓는 걸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같이 얘기하게 됐는데 마을 미디어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그 지역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소속이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여긴 다 무슨 센터, 뭐 동작 FM, 뭐 관악 FM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부른데 저는 부산 민원연이라는 지역에서 언론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 안에 저희가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역에서 미디어 교육을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아까 리터러시도 말씀하셨지만 리터러시 교육도 하고 공동체 미디어 교육도 꾸준히 해오고 지역 언론에 대한 감시 활동들을 하는 단체인데 그런 미디어 교육한 그 토양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 그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해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센터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규정할 그 어디를 근거지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 지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지금 현재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죠. 그 전에는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진흥원 이렇게 쭉 거치면서 어쨌든 그 국가가 세운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공동체 미디어 교육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활동을 위주로 해서 운동성을 담보하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나가기에는 어떤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이 교육만 지원해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 실제로 네트워크라든지 그분들과 같이 사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단체 안에 이렇게 마을 미디어 연구소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안에서 지금 마을 미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미디어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일단 힘들어하세요. 하는 분들이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마을 미디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2014년 10월부터 지역의 마을 미디어란 단어를 본격적으로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동안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저희 단체의 사업 스타일이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은 단체라 남한테 얘기를 못하고 우리끼리 계속 했어요.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도 마을 안에서 이런 이름으로 한번 마을 미디어 교육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이제 그만하고 같이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2014년 10월에 마모이라고 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모이자지만 경상도 말로 하면 그냥 모이자라는 뜻이 돼요. 모이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번 모여보자.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다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꺼내보고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해서 모였더니 생각 밖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모이셨고 미디어 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마을과 함께 뭘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저희가 힘을 빡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2015년에 마을 미디어 강사 양성 과정을 열게 됩니다. 지역의 마을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마을 안에서 공동체 미디어 교육은 기존의 미디어 교육과는 또 좀 다른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고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이해해야만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강사 선생님들을 좀 키워보자 해서 양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풀렸습니다. 14명입니다. 예, 잘못된 정보를. 제가 왜 18명, 저도 쳤더라고요. 제가 저랑 저희 실무자를 다 쳐가 18명이었는데 사실 이 과정 수료하신 분 14분 수료를 하셨어요.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성 과정을 쭉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게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해서 저희가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에서 만든 마을 미디어 책자를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희가 우리도 하고 말리라 해서 굉장히 자극받았고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넉 달에 걸쳐서 조사 작업을 했고 찾아보니까 부산 지역에 마을 미디어가 그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 마을 문화교실도 열고 다양한 마을 미디어란 이름으로 교육을 쫙 해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막 같이 더불어가면서 네트워크도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마을 안에서 각계 전투로 해오신 지역 곳이 3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고 정말 저도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해오실 수 있었는지도 되게 의아했고 물론 지원을 받는 곳도 있었지만 지원 없이 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면접 인터뷰 방식으로 일일이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마을 미디어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하셨는지 쭉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이거 일일이 손으로 아날로그식 다 따서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만든 겁니다. 네, 지역에 저희 지역은 일단 34곳 중에 좀 특성을 말씀드리면 신문이 지배적으로 많아요. 좀 그 올드한 미디어라고 알고 계시는 신문 미디어가 많고 상대적으로 라디오는 좀 비중이 적었어요. 웹진 형태도 있긴 했는데 잡지도 조금 있었고 웹진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신문이라는 형식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라디오나 팟캐스트가 한 9곳 정도, 24개는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신문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고
예,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까 여러 가지 뭐 마을 미디어 가진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문이란 매체가 가진 속성 때문인지 실제로 그 마을의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신문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을 신문을 만드는 모임들이 약간 하나의 어떤 주민 동호회 같은 성격으로 진행되는 곳들도 있고 예, 특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마을 미디어를 조사해보고 느낀 거는 크게 그거였어요. 책 구경시켜드리고 저희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들어가지고요. 예,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작게. 저희가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시작이고 되게 현황 위주로 돼 있어서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그마하게 책 발표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34곳을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지역, 이름, 그다음에 그 어떤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고 제작 주체는 누구며 발행 기관과 주기 그리고 발행 부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기자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조사했습니다. 예, 이쯤에서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걸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리고 근데 조사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크게 두 가지. 마을 신문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 지역에 라디오가 있구나. 이런 마을 미디어가 있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였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은 자기만 한 줄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다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동네 사람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되게 놀라워하셨고 더불어서 이제 가치의 발견. 내가 하는 일이 마을 미디어 본인들이 하시는 일이 마을 미디어 사업이다 뭐 이렇게도 개념을 못 갖고 계셨어요. 그냥 우리 동네 신문이 있는데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쓰려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이 만들어지고 일일이 나눠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본인들이 되게 더 놀라워하셨어요. 내가 하는 활동이 이런 활동이었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가 그 지역에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그 부산은 좀 이제 오랫동안 만드신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많았어요. 아까 감천 문화신문이 있었잖아요. 뒤로도 가나요? 네. 감천 문화마을 신문 할 때 저기 계신 편집장분은 70이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저 신문은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에 따라 신문도 달라지는데 저 신문은 옛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을의 역사. 저 감천문화마을 되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저기 약간 태극도라고 해서 예전에 이주된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거예요. 뭐 방 한 칸에 식구들 6명이 진짜 무슨 그 쌀이 없었고 뭘 끓여 먹고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저 신문에 굉장히 많이 실으세요. 이 마을이 어떻게 생겨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적으로 보시면 대추나무골 같은 마을은 지금 이제 강제 철거 대상 지역이어서 지역의 이제 상황을 알리고 싶어서 작년에 창간된 신문이에요. 지금 2번 나오고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드셨지만 이런 지역의 그 굉장히 다급한 현장 이슈를 알리고 싶어하는 신문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마을 미디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치의 발견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뭘 해야 될까를 사실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는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그 안에서 답을 다 갖고 계셨어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뭐 모아서 이제 이런 뭐 제작의 어려움은 이렇게 뭐 주체를 모아보세요. 주민들을 이렇게 조직화해보세요. 이런 걸 알려드리지 않아도 그때 모였을 때 저희가 마을 미디어 그 한마당을 했었거든요. 이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도 자그마하게 한마당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돈은 얼마나 듭니까? 이 신문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편집은 누가 합니까? 서로 물어보시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따로 뭐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일단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처럼 마을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기만 하면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스스로가 필요한 답을 각자가 처해 있는 문제는 다 달랐어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답들을 서로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산 지역에서는 일단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내년 첫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과 서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얘기할 때 저는 한 번도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를 다 부산에 다니고 결혼도 부산에서 했는데 유일하게 서울이 부러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시장님을 갖고 있어서 너무 부러운데 부산에는
실제로 마을 사업, 부산에도 마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희도 아까 동작 FM대로 저희가 작년에 부산시에서 하는 마을 그 지원 사업에 이런 마을 미디어로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저희가 왜 떨어졌냐면 마을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마을 미디어 한다고 사람들 밖에서 모아서 하는 사업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센터에 그 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이게 무슨 마을 사업이냐고 하셨어요. 이건 미디어지 무슨 마을이냐고. 그래서 아직도 부산에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마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미디어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는 몇몇 분은 하시겠지만 아직 그게 많은 인식으로 퍼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까 양성과정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것도 가능했던 게 올해 비영리 재단에서 하는 지원 사업 중에 저희가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쓴 예산이 920만 원입니다. 책도 만들고 인터뷰도 하고 한마당도 하고 양성과정도 하고 다 했어요. 920만 원으로. 그래서 부산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울은 마을 미디어 무려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부산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마을 미디어 연구소가 뭐냐고 참 부끄럽지만 제가 별 이름이 없어서 만들었지만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만든 상황이고 대신 이제 그 지역의 모든 뭐 공동체 미디어가 각 지역에 속한 역사나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해가듯이 부산은 아마 부산 나름대로의 마을 미디어를 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만들면서 해 나가는 그 흐름이 있을 것이고 부산은 또 부산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흐름들을 또 잘 모아서 뭔가 우리만의 또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분명히 만나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다른 지점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사람이 살고 사람이 모이면 서로 소통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마을이든 공동체든 그런 것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생겨난다는 게 부산의 사례를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같이 아까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들 얘기했는데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